형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흐렸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서 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죠. 형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이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사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 구석구석에 형의 흔적이 남아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형수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 씨, 형님 방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그 말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피어올랐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연기가 형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형이 있는 곳까지 제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 안방에서 형수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네, 지금 갑니다. 손을 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형수님은 옷장 앞에 서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요. 형수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갈색으로 바랜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손가락으로 만지자 회색 가루가 떨어졌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민수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글씨체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필체였어요. 반듯하고 정갈한 형다운 글씨였죠. 이게 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이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글쎄요, 저도 방금 발견했어요. 서랍장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서랍 밑바닥에요? 네. 오래된 옷까지 정리하다가 서랍을 빼냈는데 밑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았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래됐을 거예요. 먼지 쌓인 걸 보면 형수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9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장례를 치르고 형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49제를 지냈죠. 이제 조금씩 형이 없는 현실에 익숙해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형이 제 이름으로 남긴 봉투라니. 민수 씨, 괜찮으세요? 형수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놀라서요. 제가 열어볼 순 없잖아요. 형님이 민수 씨한테 남긴 거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형이 저한테 남긴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방에 가서 혼자 보셔도 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봉투가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뜨거웠죠. 제 방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환한 불빛 아래서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 입구는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테이프였죠. 아주 오래전에 붙인 것 같았어요.
형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10년하고도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27살이던 해, 이 집을 박차고 나가던 날이었죠. 그날 형한테 했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형은 맨날 책임이래, 책임. 나도 좀 내 인생 살게 내버려둬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에 서서 제가 떠나는 걸 지켜봤을 뿐이죠. 돌아보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형이 울고 있다는 걸요. 그게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형 생일에도. 저는 의도적으로 형을 외면했습니다. 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은 죽어서야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죠.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얇은 통장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민수야. 그 두 글자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형의 글씨였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보게 될 마지막 글씨일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형의 온기가 그 편지에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형과 저는 7살 터울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 속에서 형은 늘 든든한 존재였어요. 제가 6살 때 형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동네 형들이 저를 괴롭히면 형이 달려와서 막아줬습니다. 우리 민수 건드리면 나한테 혼난다. 형의 그 한마디면 누구도 저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형은 제 영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숙제를 못해가면 형이 밤새 옆에 앉아서 도와줬어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형이 알기 쉽게 설명해줬죠. 민수야, 어렵지? 천천히 해보자. 형이 도와줄게. 그때의 형은 참 다정했습니다. 형 옆에만 있으면 무서운 게 없었어요. 민수야, 형이 있잖아. 걱정하지 마. 형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14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12월 초순이었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구급차가 와서 아버지를 실어 갔습니다. 저는 형 손을 꽉 잡고 병원으로 따라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어머니와 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형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열하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형도 울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형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형이 아버지 역할 할게. 21살 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은 이제 어른이니까. 민수 걱정은 형이 할게.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형도 아직 어린데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형은 그의 겨울방학에 휴학계를 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동네 공장에 취직했죠.
새벽 6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형은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어요. 밥을 먹다가 졸기도 했죠.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수는 공부나 열심히 해. 형은 번 돈을 모두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제 학원비, 어머니 생활비, 집 관리비까지. 형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형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형만 공장에서 일했죠. 형, 학교는 안 가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은 됐어. 민수가 대학 가면 되지.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형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점점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형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형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이번에 수학 점수가 왜 이래?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형, 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이거야? 학원비가 얼마인데. 형의 그 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부가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저는 형한테 말했습니다. 형, 나 미술하고 싶어요. 형이 밥 먹던 손을 멈췄어요. 미술? 갑자기 웬 미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요. 미대 가고 싶어요. 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미술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좋아하는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 가져야 해. 형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생각 안 해요?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넌 공대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형이 제 꿈을 짓밟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형이 원하는 대로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미술은 포기했어요. 형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학도 공대로 진학했습니다. 형이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형을 원망했어요. 민수야, 잘했어. 형이 자랑스럽다. 형은 기뻐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형은 정말 좋아했죠. 민수야, 고생했다. 이제 형도 마음 놓겠다. 하지만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27살 되던 해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형한테 말했을 때 형은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4년째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왜 그만둬? 하기 싫어서요. 이 일 적성에 안 맞아요. 민수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형이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나는 이 일하기 싫다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형이 말리려 했지만 뿌리쳤죠. 형은 형 인생이나 살아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형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형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23일 새벽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화면을 봤죠.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형수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형수님? 민수 씨 형님이. 형수님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형님이 오늘 새벽에 그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리긴 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귀가 멍해졌거든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죠. 뭐라고요?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서울성 모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제발, 형수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방금 들은 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휴대폰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형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죠. 형, 무슨 일이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복도 끝에 형수님과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형수님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내 형이. 형이.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셨습니다. 형수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이 왜? 형수님이 저를 복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뇌졸중이에요. 한 달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한 달 전이요? 그럼 왜 진작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형님이 민수 씨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걱정 끼치기 싫다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죽어가면서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형 상태가 어떤데요? 의식이 없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형수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안 돼요. 형은 안 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형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각종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고 있었어요. 형?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죠.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형, 나야. 민수야. 형, 눈 떠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은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 제발 깨어나. 형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미안해, 형.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형 생각도 안 하고,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지길 간절히 바랐지만, 형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지기만 했죠. 형, 나 이제 잘할게. 형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제발 눈 떠줘. 하지만 형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와 형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내 형이 깨어날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샜죠.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형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형, 나 여기 있어.
형 곁에 있을게. 하지만 형은 반응이 없었어요. 12월 26일 오후 2시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오후 1시 4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형수님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죠.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형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기계가 꺼져 있었죠. 심전도 모니터는 일자로 그어진 선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 형, 형을 흔들었지만 형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말렸어요. 저는 형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죠. 형,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하지만 형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형의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왔죠.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동료들 어려울 때마다 먼저 도와주셨어요. 이웃들한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말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만 형을 몰랐던 거예요. 발이 나던 날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형은 영정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형수님이 건네준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형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편지를 꺼냈죠. 낡은 편지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른 게 오래된 게 분명했어요. 형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편지를 펼치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 줄부터요. 민수야.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1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졌어요.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형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던 날 나도 많이 울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뭐라도 붙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형으로서 실격이었지. 형? 저도 모르게 형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민수야, 미운 건 아니었다.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 없어. 그저 내가 너를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어요. 너는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겠지.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공대를 보내서 미안하다. 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망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형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랐던 거야.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했어.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형은 후회하지 않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대학 가고 취직하던 날 형은 정말 기뻤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저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조금씩 넣어뒀어. 매달 1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모은 거야.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김민수, 제 이름이었어요. 첫 입금 날짜를 봤습니다. 10년 전 4월 15일. 제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죠. 입금 내역을 쭉 훑어봤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어떤 달은 15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이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 입금일은 작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형이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에요. 총 잔액 1,024만 원. 형? 통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형은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돈을 모아뒀던 거예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수야,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형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해. 형은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형,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해. 미술이든 뭐든. 형은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만 보고 싶다. 형은 제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미술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걸요. 형이 너를 억압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형이 너를 사랑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민수야. 형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걸 한 번도 말 못해서 미안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 끝에는 형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형 준호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죠.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그렇게 날 사랑했는데 나는 몰랐어.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죠. 형, 저기 달 봐요. 형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록이 그곳에 있었어요. 형의 사랑이 숫자로 적혀 있었죠. 형, 이 돈 소중히 쓸게. 형이 원하던 대로 살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제 평생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형은 떠났지만 형의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기계적인 동작만 반복했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민수야, 형 같은 인생 살면 안 돼. 민수야, 형이 있잖아.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형의 편지와 통장을 책상 위에 놓고 하루 종일 바라만 봤어요. 가끔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죠. 형수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밥 먹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한참 후에 형수님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 씨, 밥 식어요. 나와서 드세요. 지금 갑니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제 얼굴이 보였죠.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어요. 형님이 좋아하시던 반찬들이에요. 형수님의 말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음식들, 형과 함께 먹던 밥상. 형수님, 제가 형한테 너무 못했죠? 형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민수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나쁜 동생이었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형 생일에도 명절에도 형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형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형이 병원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형이 죽어가는데 저는 뭐 했는지도 몰라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형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떠올랐어요.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죠. 민수야, 미술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형은 내 꿈을 짓밟는 거예요. 그때 형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걱정스러워하는 얼굴이었죠. 형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생각났습니다. 형이 축하한다며 밥을 사줬어요. 민수야, 고생했다.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 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었죠. 저는 그때 그걸 못 봤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형이 화를 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민수야, 이 나이에 백수가 되면 어떡해? 형 걱정은 형이나 하세요. 형이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걱정은요. 형은 그냥 내가 형 말대로 안 하니까 화나는 거잖아요. 그때 형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민수야, 형은 너를 사랑해. 그걸 좀 알아줘. 하지만 저는 비웃었죠. 사랑은요. 형은 날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형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읽었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형은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만 보고 싶다. 형이 원한 건 제 행복이었어요. 형의 만족이 아니라요. 형, 왜 진작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은 말했을 거예요. 제가 듣지 않았던 거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괴로웠어요. 후회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형한테 해야 했던 말들,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형이 심었던 감나무가 있었어요. 앙상 한 가지만 남아 있었죠. 나무 아래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형, 어디 있어요? 형, 내 말 들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형, 정말 미안해요. 형한테 너무 못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울고 또 울었죠. 그때 형수님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네. 형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형수님이 감나무 옆에 섰습니다. 형님이 민수 씨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 민수 씨 사진 보면서 혼잣말 하셨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민수 씨 탓 한 번 안 하셨어요. 자기가 형 노릇을 못했다고, 동생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고만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나무에 기대 주저앉아 울었어요. 형수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은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형수님,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형님은 민수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게 형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형이 바랐던 대로 살겠다고, 그게 형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일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형수님이 안방 정리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형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형수님이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형수님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형이 심었던 감나무가 보였어요.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흔들리고 있었죠. 민수 씨, 형님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한테 꼭 전해달라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님은 민수 씨가 돌아오길 매일 기다리셨어요. 현관문 소리만 나면 혹시 민수가 아닐까 하고 고개를 드셨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면 민수 씨 몫으로 밥도 차려놓으셨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 밥 먹여야 한다고. 형수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추석에 송편 빚을 때도 그러셨어요. 민수가 송편 좋아한다고, 민수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만든 송편을 냉동실에 넣어두시곤 했죠. 형수님, 설날에도 민수 씨 세뱃돈 챙겨두셨어요. 봉투에 이름 적어서 서랍에 넣어두시더라고요. 민수가 오면 줘야 한다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형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갔어요. 한 달 전에 쓰러지셨을 때도 그랬어요. 119 구급차에 실리면서도 민수한테만은 연락하지 말래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걱정 끼치기 싫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마음 아파할까봐 두렵다고.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도 계속 민수 씨 얘기만 하셨어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민수야, 민수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부르고 있었다니. 형님이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민수가 돌아오면 잘 좀 챙겨달라고. 자기 대신 밥도 챙겨주고 옷도 챙겨주라고. 형수님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형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형수님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이 집 등기부예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수 씨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예. 깜짝 놀라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를 펼쳐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전 날짜가 작년 10월이네요. 네. 형님이 쓰러지시기 2달 전이에요. 왜 이런 걸? 형님이 뭔가 예감하셨나 봐요. 자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등기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늘 그러셨어요. 민수가 돌아오면 이 집을 물려주고 싶다고. 자기 대신 민수가 이 집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저한테요? 네. 형님은 민수 씨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그냥 잠깐 지키고 있는 거라고. 형수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형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집 잘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형수님하고 어머니 돌봐달라고.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저는 괜찮아요. 형님도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아직 형님한테 할 말이 많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민수 씨가 형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거. 형수님, 형님은 끝까지 민수 씨를 믿으셨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때 웃으면서 안아줄 거라고. 형수님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정말 나쁜 동생이에요. 형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에요. 형님은 민수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 말 꼭 전해달래요. 정말요? 네. 형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그날 밤 저는 형의 유품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형이 지켜온 이 집, 제가 이어가겠다고. 형이 원했던 대로 형수님과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형, 약속할게요. 이 집 잘 지킬게요. 형수님이랑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형의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당에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죠. 저는 시골집에 완전히 눌러앉았습니다. 형이 남긴 집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지붕에 구멍 난 곳을 메우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낡은 문틀도 교체했죠. 형, 제가 잘하고 있나요? 일하면서 자꾸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이 대답해 줄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겨우내 자라난 풀들이 무성했어요. 호미로 하나하나 뽑아냈죠.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형이 쓰던 연장들이 창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녹슨 호미, 낡은 톱, 망치. 하나하나 손에 쥐어보니 형의 손때가 느껴졌어요. 형도 이 호미로 밭을 갈았겠죠. 연장을 닦았습니다. 녹을 벗겨내고 기름을 발랐어요. 형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싶었거든요. 텃밭을 읽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흙을 고르게 편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형수님이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민수 씨,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항상 여기에 고추 심으셨어요. 그래요? 네. 민수 씨가 고추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추를 좋아한다는 걸 형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고추장 비빔밥 정말 좋아했다면서요. 맞아요. 그걸 형이 기억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은 저에 대한 작은 것 하나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민수 씨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전부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형이 해마다 심던 것들이었어요.
씨앗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줬죠. 형, 잘 자라게 해주세요.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형도 이렇게 저를 키워왔구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지켜보면서요. 한 달쯤 지나니 싹이 돋아났습니다.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형수님, 싹이 났어요. 형수님을 불렀습니다. 형수님이 웃으며 나왔어요. 와, 정말 예쁘게 났네요. 신기해요. 생명이 자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새싹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보였어요. 형, 봐요. 고추싹이 이렇게 컸어요. 마당 한편에 형의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작은 선반을 만들어서 그곳에 형의 영정을 모셨어요. 매일 아침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형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저녁이면 형수님,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죠. 민수야, 오늘 뭐 해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해주세요. 그래, 내 형이 정말 좋아하던 건데.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어머니, 형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내 형 어렸을 때 얘기해줄까? 그날 밤 어머니는 형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개구쟁이였던 형, 동생을 끔찍이 아꼈던 형, 가족을 위해 자기 꿈을 접었던 형. 형님은 원래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네. 국어 선생님이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민수 씨 때문이에요. 민수 씨 대학 보내려고 꿈을 접으셨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은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키워준 거예요. 형, 미안해요. 형의 꿈을 빼앗아서 그날 밤 꿈에 형이 나왔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형은 후회 안 해. 내가 잘 자라준 게 형의 꿈이었어. 형, 이제 넌 내 꿈을 찾아. 형이 응원할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나 봐요. 봄이 깊어갈수록 텃밭은 푸르러졌습니다. 상추가 무성하게 자랐고 고추가 꽃을 피웠어요.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렸죠. 형이 심었던 감나무에도 꽃이 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형, 올해는 감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형이 좋아하던 감 잘 익으면 형수님이랑 어머니랑 나눠 먹을게요. 매일 형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형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형이 듣고 있다고 믿었어요. 어느 날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형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형은 떠났지만 형의 사랑은 여전히 이 집 안에, 이 땅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텃밭의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우편물을 들고 나왔어요. 민수 씨, 형님 회사에서 온 편지가 있네요. 회사에서요? 손을 닦고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죠.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전 의식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볼펜과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죠. 종이를 자세히 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형의 흔들리는 필체였어요. 민수야, 이제는 미워하지 마라. 형도 너를 미워한 적 없다.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함께 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형의 회사 동료가 쓴 것이었어요. 민수 씨, 형님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이 사진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형님은 마지막까지 민수 씨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형,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형수님이 옆에 앉아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형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게 민수 씨도 이제 용서하세요. 자신을요? 네. 형님은 민수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게 형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형의 사진을 걸고 형이 좋아하던 꽃을 심었어요. 형, 여기서 우리 계속 함께 있어요. 제가 매일 찾아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형님이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이에요. 상을 차리면서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형, 저 노을 봐요. 예쁘죠?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저 이제 괜찮아요. 형이 남긴 것들 소중히 지킬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해요, 형.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꿈에 또 형이 나왔습니다.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고생했어. 이제 너도 행복해져. 꿈에서 깬 아침,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마당의 꽃들이 흔들렸어요. 형,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우리 함께 보내요. 저는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남긴 이 땅에서 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은 떠나야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미워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건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형이 사랑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그게 제가 형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